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했습니다. 어젯밤인데요. 수사심의위의 현안위원들은 기소 9명, 불기소 6명으로 김 청장 기소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 청장은 참사 당시 안전관리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같은 혐의인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선 불기소 14명, 기소 1명으로 불기소로 권고안이 의결됐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을 논의해 권고를 하게 되는데 검찰이 심의위의 권고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거부권 행사를 유도한 셈이라는 말도 나와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벌써 5번째 거부권인데다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그 시기와 방식을 두고는 고민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하예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해왔습니다. 특조위원은 국회의장과 유가족이 협의해 3명, 여당 4명, 야당이 4명을 각각 추천하도록 했는데 야당 측 주장에 치우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사건 이후 5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관련 조사와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진 결과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난주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지금까지 법안에 대해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특검법에 대해선 곧바로 대통령실의 제2요구권을 건의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대통령실 역시 당에서 논의가 먼저라며 언급을 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기운 듯한 기류가 감지됩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특별법은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됐다면서 민주당이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시 원내에서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특별법 자체에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그때 굉장히 상세하게 이 법의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설명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5번째인데다가 다수의 희생자가 나온 참사 관련 법안인 만큼 거부권을 논의하는 방식과 시점을 두고 고민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악재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윤재혁 원내대표는 법안이 정부로 송부되는 19일 이전에 의원총회를 열어 제2요구권을 건의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진실 향한 첫발입니다. 경향신문 사진 먼저 좀 볼게요. 만감이 교차라는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어제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법 통과하는지 발언 어떻게 하는지 이게 다 볼 수 있거든요. 그 특별 법안이 통과되자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눈을 지그시 감고 또 울먹이는 이런 가족들의 모습 보니까 좀 가슴이 먹먹한데요.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 진실 향한 첫발. 정말 그 작은 첫발을 이제 내디딘 겁니다. 앞으로가 또 중요하겠죠. 참사 437날 만에 437일 만에 국회 문턱을 간신히 넘었습니다. 앞서 3분 요약에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을 공표하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한겨레는 여당은 끝내 외면했다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일단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서 모두 11명으로 특조위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특조위원은요. 국회의장이 유가족과 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3명을 추천하고요. 여당 이 4명, 또 야당이 4명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특조위 활동 기간은 원래는 1년 6개월로 추진하다가 여당의 반발 등을 감안해서 석 달을 줄여서 1년 3개월 동안 활동하게 됐고요. 법 시행 시기도 4월 10일 총선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총선 날부터, 그러니까 총선이 국면이 다 끝날 뒤부터 조사 활동을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당의 반대를 조금이나마 좀 줄이고 또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겠다라고 여당에게 일종의 양보를 한 셈이죠. 이렇게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법 통과가 되자 어제 유가족들이
기자들 앞에서 소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야 합의 통과가 이뤄지지 못해 아쉽지만 늦게나마 진상규명에 첫 발을 떼게 된 건 다행이라고 말했고요. 또 고 송채림 씨 아버지 송진영 씨는 참사 책임자 중에 아직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 재판 중인 사건들도 지지부진한 상태라면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거부권 행사해도 10년, 20년 싸우면서 진실을 밝힐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이른바 보수 언론이라고 표현하는 곳에서는 뭐 이태원 특별법 단독 처리에 조금 방점을 찍고 보도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여론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왜냐면요, 지금 대통령이 이른바 김건희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대해서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했고 또 그에 대한 설명도 아직 공식적으로 내놓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치적인 역풍,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해서 여론을 조금 지켜보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7인으로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작년 10월 29일 참사가 일어난 지 438일 만입니다. 앞서 여야는 국회의장 중재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주당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러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정안은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중재안대로 여야 간 이견이 컸던 국회 특별검사 임명 요청권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총선에 이용하려 한다는 여당의 우려를 감안해 시행 날짜도 총선 날인 올해 4월 10일로 미뤘습니다. 특별조사위원은 유가족이 직접 추천하는 대신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과 협의해 3명을 추천하고 여야가 각각 4명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상임위원도 국회의장이 1명, 여야가 각 1명씩 총 3명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활동기간은 1년이지만 최대 6개월을 넘지 않게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이 여전히 치우쳐 있고 권한이 과도하다고 맞섰습니다. 재난을 정쟁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정복시키기 위한 정략적인 의도가 깔린 이태원 특별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은 대한민국의 안전이 아니라 정쟁과 갈등을 선택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유족들은 여당 의원의 반대 토론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1인 시위와 추모제, 오체 투지 등을 통해 법안 통과를 요구했던 유족들은 특별법이 가결되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마냥 특별법 통과가 기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한 번 국회에서 유가족들을 외면하는 모습들을 또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됐다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